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현금 100억으로 사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임대 수익률이 20억으로 샀을 때 연 6%가 나옵니다. 그럼 연 6%면은 사실 살만하잖아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빌딩입니다. 네, 오늘은 아파트 투자와 빌딩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아파트는 일반적으로들 갭 투자라고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갭 투자를 좀 설명드리자면,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 이 1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8억이에요. 그러면 저희 돈 2억으로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죠.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중에 뭐 한 2년 뒤에 12억이 됐다. 그러면 이걸 사가는 사람은 현금 4억으로 이 아파트를 사는 거고, 저희는 2억을 넣고 2억을 버는 이런 구조죠. 결국에 갭 투자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사이에 이 갭을 내가 메꿔서 산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 제도라는 계약 형태를 좀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적고 대출을 뭐 이렇게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적죠. 얼마 전에 저희가 대출 규제를 6억으로 제한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출 안 쓰면은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 최근 거래된 게 33평형이 51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전세가는 18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베일리가 51억이면 여기서 이제 전세가 18억을 빼면 결국은 내 돈 33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33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격이 막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출 6억으로 좀 억제한 것은 엄청나게 수요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중심지의 가격은 뭐 20억대, 30억대, 40억대, 그리고 뭐 반포는 뭐 50억을 찍었으니까 가격이 막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 규제 정책을 핀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갭 투자가 생명인데 이 갭 투자를 막은 거나 마찬가지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너도 나도 상급지에 살고 싶잖아요. 예. 상급지에 살고 싶지만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의 사다리가 끊겼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중심지에 갭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빌딩 투자, 제가 이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파트의 어떤 수요를 억제하면서 그 다음 현상은 어떻게 될 거냐, 주식이나 그 외 투자 상품으로 그 수요가 이동할 텐데, 이동하는 수요 중엔 상업용 부동산, 건물도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상업용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현금 100억으로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건물에는 그 전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통 매매가의 한 5% 정도가 그 건물의 보증금이거든요. 그 보증금 제외한 금액은 다 월세죠. 예. 그러면 뭐 매매가 5%면은 100억이면 5억이잖아요. 나머지 95억을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랑 다르게 감정평가 금액의 80%의 대출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저희 뭐 100억짜리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100억이 나왔으면 80억까지는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빼고 뭐 자기 자본에서 한 20억이라 칠게요. 본인 20억 정도의 돈으로 10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일단은 아까 갭 투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내 자금 조달을 좀 작게 해서 소액으로도 아파트를 살 수 있지만, 건물은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닌 건물에서 나오는 대출, 80%의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대출이라는 것은 이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상업용 부동산은 월세를 내는 구조라서 이 월세에서 이 이자를 상쇄하는 게 이 투자의 핵심인데, 결국에는 내 돈을 줄이고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이 이자를 충당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에 월 3천만 원이 나오면 이 연수익률 3.6%예요.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받는 금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자 금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80억의 대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80억에 연 4%를 곱하면 3억 2천인데 한 달에 한 2,600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그럼 아까 3천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자를 내고 한 달에 400만 원씩 남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현재 구조는 건물에서 얻는 수익은 임대 수익 플러스 자본 수익이죠.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갭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월세 수익보다는 자본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고, 건물은 임대 수익 플러스 자본 수익, 그 외에 어떤 수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리지를 받는 거예요.
네, 제가 건물 투자의 핵심은 레버리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레버리지라는 거는 대출을 잘 활용하는데 금리와도 되게 연관이 되게 크겠죠. 우리가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나라도 하는 금통위 때 기준금리 인하했고, 올해 한 번 더 이자를 낮춘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아까 제가 100억짜리 건물을 샀을 때 400에 남았었는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져서 내년에 저희가 대출 금리가 연 3%로 바뀌었어요. 연 3%로 바뀌면 한 달에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이자가 2천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이자 내고 400 남던 게 이제 1000이 남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예요. 실제로 금리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이 남으면 이 임대 수익률이 20억으로 샀을 때 연 6%가 나옵니다. 그럼 연 6%면은 사실 살만하잖아요. 그죠? 금리가 떨어질수록 이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금리가 더 떨어지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이 건물을 좀 싸게 100억에 샀다 쳐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2년 뒤에 금리가 3%로 떨어져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남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가격이 올라서 120억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연 6%씩 임대료를 받으면서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20억의 양도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강남이나 이렇게 주요 지역에는 수익률이 3%, 3, 4% 이렇게 나오는 건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산가들은 이 가격이 상승하는 걸 예상하고 임대 수익이 좀 낮더라도 이렇게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전세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전세도 결국엔 보유세만 내는 거고 이자는 없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대출은 받았지만 대출 이자를 월세에서 충당하니까 결국에는 보유세만 내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이게 항상 장밋빛 미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들 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의 투자를 했어도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습니다.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에 잘 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 잘 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파트 갭 투자 리스크 전혀 없지 않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세 아까 8억을 받고 있었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안 구해져. 근데 만기가 다 도래했는데 그러면 임차인은 이제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하다가 이제 만기가 지나서 보증을 못 받으면은 경매에 집어일 수도 있죠. 경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빠르게 맞춰야 되니까 전세가를 낮춰서 한 6억으로 낮췄어요. 그럼 또 내 돈이 2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죠. 결국에는 아파트도 중심지 투자를 해야 되고 저희가 똘똘한 채를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런 변동성에서 좀 자유롭다. 예, 이런 변동성이 좀 딴 데보다 약간 크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리스크가 없냐? 당연히 건물도 리스크가 있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참 경기가 좋을 때 너도 건물을 사서 이렇게 대수선도 하고 신축도 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막 2배 이상 올라가면서 내가 한 달에 감당해야 될 이자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시로 든다고 하면은 금리가 그때 당시에 5.5%, 6% 이랬어요. 그럼 한 달에 감당해야 될 이자가 4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결국엔 월세에서 이자가 충당이 안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거나 공실이 장기간 발생하면 반대로 금리가 안 올라가도 내 호주머니에서 그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게 너무 과해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마찬가지로 금매로 팔거나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겠죠. 근데 중심지에 사면은 경매로 넘어가기보다는 조금 금매로 팔면 잘 팔립니다. 예. 결국엔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 다만 계속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시장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이미 이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저희가 상급지에 투자할 수는 없고 건물 같은 경우는 투자가 가능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0억이 아니라 50억으로 줄어들면 내 돈 10억 안쪽으로 50억짜리 건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 금리가 떨어지고 그 아파트 법인 규제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수요가 다 건물로 넘어서 건물 시장이 엄청나게 호황기를 맞이했었죠. 그리고 금리로 인해서 다시 조정기를 맞이했다가 지금 다시 조정기가 끝나고 이제 상승기로 넘어가는 이제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주택을 잠궜기 때문에 건물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서울에 있는 좋은 매물을 구하는 걸 추천드리고 자산가분들 이미 투자를 많이 하셨던 어떤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도 제가 꿀팁 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건물 투자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연락 주시면은 좋은 매물 찾아서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em. If you're coming for